슬로우 조깅 운동 강도는 장 내에 혈류 부족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장과 뇌에 생리적인 자극을 주는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 몸에서는 수많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죠. 가장 먼저 체감이 되는 건 심장 박동과 호흡입니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가파르게 뛰면서 몸 안에서는 혈액이 전신 곳곳으로 빠르게 돌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혈류가 증가하면서 뇌와 장을 포함해서 전신의 장기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물론 휴식을 할 때도 심장은 분당 약 5리터 정도의 혈액을 전신으로 보낸다고 하죠. 근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의 산소 요구량이 급증하면서 심장은 분당 약 20에서 25리터까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즉, 앉아있을 때보다 4배에서 5배 정도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물론 중강도, 고강도 운동에 따라 이 공급량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운동 후의 생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운동이 주는 진짜 핵심 자극은 바로 근육의 움직임이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을 할 때 근육세포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다양한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근육을 성장시키는 물질이면서 동시에 혈관을 타고 몸 전체를 돌면서 위장관, 간, 췌장, 신장, 뇌 등 여러 장기들과 신호를 주고받는 자극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신경계에도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데요. 운동 중에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약간의 생리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의 자극은 전신이 반응하도록 하는 적절한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운동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모든 장기에 활력을 넣어주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마이오카인의 분비를 돕고 그리고 신경계 자극, 이렇게 크게 3가지 생리적인 자극을 우리 몸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이라는 자극이 우리 몸 전반적인 곳에 이렇게 3가지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면 조금 좁혀서 장뇌축, 즉 장과 뇌의 경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운동은 장과 뇌가 서로 오가는 경로에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민감도를 높여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몸을 움직이면 미주신경과 자율신경계가 주기적인 자극과 휴식을 반복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과 뇌 사이의 신호 교환이 과도하게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먹통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자극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신경 가소성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즉, 신경계의 소통 효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장뇌축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뇌의 HPA축이 안정화되고 장벽 기능이 유지되도록 돕는 이러한 기전은 장이나 뇌 한쪽에 불균형이 생기더라도 전신염증이나 만성피로로 악화되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방어벽을 겹겹이 쌓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받는 타격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참고로 HPA축은 몸에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때 대응하는 시스템인데요.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식습관이 어떤지, 수면 위생 등의 생활 습관은 또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운동이라는 자극이 장뇌축에 더 큰 시너지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체력, 건강 상태를 넘어서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장 혈류를 극단적으로 감소시켜서 장벽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장내축의 신호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운동이 장내축에 주는 진짜 가치는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운동량, 즉 운동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점진적으로 기초 체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운동할 때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꽤 오래전에 20대 후반 때 허리 디스크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살만하면은 다시 웨이트 운동 재개로 다시 통증을 일으키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고, 사실 최근에도 고관절 사타구니 연골 손상 때문에 셀프 재활을 좀 했었는데 한 3, 4개월 후에 괜찮은 것 같아서 2만 보 이상 남산도 걷고 그리고 6kg 덤벨로 데드리프트 운동도 하고 이랬더니 갑자기 다시 그 불편한 감각이 재발이 되면서 간헐적 파행이 왔었는데 그때의 그런 통증이 다시 시작되는 거를 느꼈었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이 단계에서는 내가 이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하는 운동 종류에 따라 장내축에는 각각 어떤 기전으로 작용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3가지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존투 운동 방식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중에 운동 강도에 따라 걷기, 슬로우 조깅, 러닝 이렇게 3가지 타입으로 구분해서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 3가지 운동 강도에 따라 장으로 가는 혈류량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장과 뇌가 소통하는 대표적인 경로가 미주신경이라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주신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부교감신경에 포함이 됩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유산소 운동이자 활동이죠. 장내축 측면에서 걷기는 가장 안전하게 회복 신호를 만들어내는 유산소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걷기 운동이 자연스럽게 되죠. 걸을 때는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강 내부가 부드럽게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장 평활근을 자극하는 정도이죠. 이로 인해서 장 상피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어느 정도 공급하면서 장 연동 운동을 돕게 됩니다. 뇌 역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내릴 수도 있고 세로토닌과 같은 긍정,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슬로우 조깅은 천천히 조깅을 하는 강도인데 경보보다 오히려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중저강도 유산소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화가 가능은 하지만 약간 숨이 차는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장내축 관점에서 볼 때 걷기보다는 좀 더 가성비 높은 유산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걷기 1시간을 좀 넘기는 것보다 슬로우 조깅 40분 정도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자신의 체력 상태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슬로우 조깅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세포 내에 AMPK라는 특정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한다고 하죠. 이 단백질은 장 상피세포의 치밀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뇌에서는 신경 가소성을 높이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BDNF 물질이 안정적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슬로우 조깅 운동 강도는 장내에 혈류 부족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장과 뇌에 생리적인 자극을 주는 정도의 강도로 알려져 있는 거죠. 러닝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이 나오는 그런 고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폐지구력과 뇌 자극에는 아주 적합한 운동이지만 강도가 높아지면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혈액의 한 80% 이상이 다리 근육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장으로 가는 혈류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장허혈 상태, 즉 장내 혈류 부족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장상피세포가 일시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틈이 벌어지는 그런 장누수와 같은 현상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러닝 선수들이 경기 직후에 장 트러블이나 복통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기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 정도의 강도는 서서히 기초 체력을 높이면서 시작해야 하는 거죠.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력 강화 운동이죠. 웨이트를 할 때 근육이 강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이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타고 이동해서 뇌 신경망을 보호해 주는데, 이런 기전이 전신의 염증을 낮추도록 하는 자극을 주는 겁니다. 또한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는 걸 막아줘서 장내 대사 환경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반대로 웨이트 운동을 잘못하면 악영향을 주기 쉬운 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중량을 들거나 호흡을 참으면 복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교감신경이 극도로 활성화가 되면서 장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 그 이상으로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오히려 장상피세포의 치밀 결합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서 장내축 신경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웨이트를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해온 분들이라면 그 조절 능력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투 운동은 운동 종류라기보다는 운동 강도의 범위를 말을 하는 건데요. 존투 운동이라는 게 나의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한 70% 수준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하는 걸 말을 합니다. 최대 심박수 계산은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수치가 나의 최대 심박수이고, 거기서 60에서 70% 구간이 중강도 운동 구간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이 존투이죠. 사실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동 구간이 바로 이 존2 구간입니다. 러닝은 대부분 존3 이상의 구간을 말을 합니다. 제 경우를 들어보면 220에서 51을 빼면 168이 최대 심박수가 나옵니다. 168의 60에서 70% 구간이면 101에서 118 사이가 중강도 운동 목표 심박수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심박수면은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40분 이상 내내 계속 대화를 하기에는 숨이 좀 찰 수도 있죠. 존투 운동은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장상피세포 안에 AMPK 단백질을 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신경세포 영양인자인 BDNF의 안정적인 분비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즉, 가볍게 걷기가 건강 유지와 휴식이라면 존투 범위의 중강도 운동은 장과 뇌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슬로우 조깅이 이 구간에 포함되는 존투 운동입니다. 자, 오늘은 운동이라는 자극이 몸 전체 그리고 장내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단지 수명을 늘리기보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몸에서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선 인지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게 운동 강도와 운동량을 정하는 거죠. 위장관과 같은 소화기관이 취약한 분들은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가장 즐겁게 기분 좋게 하는 운동이 1만 보 정도 걸으면서 주변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존투 운동을 하는데, 슬로우 조깅과 집에서 가벼운 덤벨을 활용해서 홈트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답게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